안녕하세요. 두 바퀴의 행복입니다. 겨울이라 야외에서 자전거를 많이 못 타시죠? 이제 자전거의 계절인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를 정비할 때나 자전거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볼 때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영어로 되어 있어 자전거 정비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남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대화를 할 때 자전거의 부품이나 용어들이 생소한 것들이 너무 많아 자전거의 기초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용어에 숙달된 분들은 이 영상을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처음 구입하는 분들이나 초보인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 셋으로 자전거 구조의 뼈대를 이루는 프레임부터 알아봅니다. 프레임은 삼각형 두 개가 합쳐진 것으로 자전거의 형상을 지탱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프레임은 카본이나 티타늄이지만 대부분의 입문용 자전거는 알루미늄, 철, 크로몰리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명칭을 알아볼까요? 헤드 튜브는 프레임의 앞부분을 말하고 탑 튜브는 프레임의 윗부분을 말합니다. 시트 튜브는 자전거의 안장이 들어가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전거의 사이즈를 기준하는 부분입니다. 다운 튜브는 헤드 튜브와 바텀 브라켓을 연결하는 부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물통을 달고 다니는 부분입니다. 체인 스테이는 체인이 뒷바퀴로 연결되는 두 개의 튜브를 말합니다. 앞 프레임을 연결해주는 것이 포크인데 이것은 프레임과는 별개의 부속물로 로드바이크와 MTB의 차이점은 앞 포크에 샥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풀 서스펜션 자전거는 뒷포크에도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로드, 그래블, 하이브리드는 샥이 없는 포크이고 MTB는 포크에 샥이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퀴가 달려있는 휠셋으로 휠셋도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자전거 주행에 있어 프레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휠셋이 얼마나 가볍고 강한 것에 따라 자전거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또한 휠이 돌아가는 중앙 부분에 있는 것이 허브라고 합니다. 허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전거의 속도나 힘의 관계를 하게 됩니다. 때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떤 자전거에서 매미 소리처럼 우렁찬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이 허브에 의한 나체 소리입니다. 바퀴인 타이어를 끼우는 둥근 테를 림이라고 합니다. 림과 중앙의 허브를 연결하는 살대는 스포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크의 장력을 조절하는 니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넣는 밸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전거 바람 넣는 법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쉽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의 밸브가 어떤 종류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들은 던롭 방식의 펌프라 프레스타 밸브 코어가 장착된 자전거는 바람을 넣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근래에는 던롭과 프레스타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점점 많아져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자전거는 프레스타 밸브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셋으로 브레이크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로서 중요한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패드식 브레이크와 유압식 브레이크 두 가지가 있는데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로터 또는 디스크를 잡아주는 캘리퍼가 이 역할을 합니다. 장점은 림 브레이크보다 제동력이 뛰어나고 방열도 좋아. 현재에는 거의 디스크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단점은 림 브레이크보다 자전거 무게가 더 나간다는 점입니다. 림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림 바퀴에 패드를 고정시켜 마찰을 주어 제동하는 것으로 디스크 브레이크보다는 제동력이 좋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시트로 다시 말해 안장으로 자전거를 탈 때 앉아가는 의자입니다. 시트 포스트는 안장이 시트 튜브에 연결되는 부분으로 안장이 달려있는 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트 클램프는 시트 포스트를 삽입했을 때 조여주는 부분을 말하는데 미니벨로는 대부분 클립으로 되어 있고 MTB나 로드는 볼트로 조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구동계를 설명합니다. 대부분 자전거의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페달은 크랭크암에 연결되어 자전거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서 발을 여기 올려 페달링을 하게 됩니다. 페달의 종류는 아무 신발이나 신고 타는 평페달이 있고 클릿 슈즈를 신고 페달에 고정하여 타는 클립 페달이 있죠. 로드바이크를 많이 타는 분들은 대부분 클립 페달을 사용합니다. 클립 페달도 로드 클립과 MTB 클립 페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속기는 체인링 간에 체인을 옮겨주는 장치로서 다시 말해 기어가 12단이냐 24단이냐 하는 것인데 앞크랭크를 옮겨주는 드레일러를 앞드레일러,
디스프라켓을 옮겨주는 것을 뒷드레일러라고 합니다. 크랭크는 페달이 달려있는 톱니 모양의 구동장치이고 페달을 결합하는 납작한 레버는 크랭크암이라고 합니다. 뒷바퀴 쪽에 여러 개의 톱니 모양이 있는 것을 스프라켓이라고 하죠. 이 스프라켓이 작은 쪽에 체인이 물리면 고속으로, 큰 스프라켓에 물리면 저속이나 오르막을 오를 때 필요한 스프라켓입니다. 스프라켓은 보통 7장부터 12장까지 많이 사용되는데 뒤쪽에 12장이고 앞쪽 크랭크가 2장이면 총 24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MTB나 그래블 자전거는 한 장짜리 앞크랭크가 되어 있고 뒷스프라켓은 엄청 큰 스프라켓을 사용하여 경사를 올라갈 때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텐션 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체인의 장력을 유지하여 주는 장치로서 뒷트레일러에 달려있는 2개의 톱니바퀴인데 이 풀리가 체인의 장력을 조절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텀 브라켓은 앞크랭크가 물려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보통 비비라고 합니다. 자전거의 소음은 페달에 힘을 가하는 부분이라 대부분 이 비비가 파손되거나 그리스를 제때 발라주지 않아 소음이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6번째는 조향장치로, 조향장치는 방향을 잡고 조절하는 장치로, 헤드셋은 포크와 프레임을 헤드 튜브에 고정하는 나사를 말하는데 핸들의 높이를 조절할 때 사용됩니다. 스티어링 튜브는 포크 상단에 위치한 튜브로, 로드는 다른 자전거에 비하여 스티어링 튜브가 짧습니다. 그래서 로드는 허리를 많이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템은 핸들바와 헤드셋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이 부품도 스티어링 튜브처럼 길이를 길게 하거나 높이면 핸들이 높아지거나 길어져 자전거의 허리 숙이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핸들바는 MTB나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일자형이고 로드나 그래블은 핸들끝 부분이 꺼겨져 있어 드롭바라고 합니다. 이 핸들바도 카본으로 된 것을 사용하면 가볍고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풀카본 자전거라고 하면 프레임, 핸들바, 포크, 시포스트 등이 전부 카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의 명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전거의 명칭 등을 알아두면 정비나 청소, 그리고 자전거를 업그레이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